자, 일단 인터넷 들어가셔서 포토스케이프를 설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 검색창에다 그냥 포토스케이프라고 치면 돼요. 네이버에다 치시든 뭐 구글에다 치시든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포토스케이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포토스케이프 재미있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나올 거예요. 요거를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포토스케이프는 아마 웬만한 컴퓨터에 다 깔려있기는 할 건데요. 깔려있지 않은 컴퓨터라면 최근에 포맷한 컴퓨터 한 군데 아마 그거 안 깔려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아마 대다수가 깔려있을 겁니다. 설치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포토스케이프 사이트 들어오셨다면 무료 다운로드라는 요 탭 보이시죠? 요 두 번째 탭.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경로가 나와 있어요. 포토스케이프 3.7 다운로드가 두 개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운로드 나우라는 걸 누르면 조금 기다렸다가 포토스케이프가 다운이 될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저장 경로를 물어보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게 뜨는 거고 원래는 바로 다운이 받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포토스케이프 EXE라고 해서 설치 프로그램이 다운 받아지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올 거고요. 얘를 눌러서 허용을 해주시면 포토스케이프를 설치할 수 있는 창이 떠요.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설치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설치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은 설치가 완료가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마침 누르면 조금 기다리면 포토스케이프 3.7 버전이 이렇게 실행돼서 열릴 거예요. 여기까지 먼저 해주세요. 자, 여기 사진 편집이라는 이 메뉴를 눌러볼까요? 제일 위에 있어요. 사진 편집. 자, 여기를 누르면 포토스케이프의 사진 편집 창이 나오게 돼요. 자, 이 위쪽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윈도우 탐색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사진들을 여기서 이제 어느 경로에 있는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저는 무료 이미지라는 폴더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사진들을 받아놨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가져올 사진을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이름이 지금 요 밑에 뜨고요. 뭐 경복궁 해서 쭉 떠 있네요. 자, 사진은 지금 사이즈가 1920에 1280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648.1KB다. 뭐 이런 식으로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밑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부분에 개체라는 부분하고 기본이란 부분, 우리가 제일 많이 쓰게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기본이라는 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왼쪽 부분에 액자 없음이란 데를 눌러보면 다양한 액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액자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진에다가 액자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사진의 크기에 따라 액자가 적용되는 게 달라 보일 텐데요. 액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 요 옆에 있는 바를 조절해 주시면 액자를 조금 더 크게 아니면 작게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내가 이 액자들 중에 자주 쓰는 어떤 모양이 있다면 그 모양을 옆에 플러스 여기 별표를 눌러서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는 것도 가능하세요. 지금 얘는 이미 즐겨찾기에 추가가 돼 있는 애 같고 켈리라는 애도 지금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놨던 애네요. 그럼 얘는 즐겨찾기에 추가하려면 즐겨찾기에 추가.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를 눌러서 내가 설정하고 싶은 즐겨찾기에 미리 추가해놨던 액자를 선택을 해서 액자를 바로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액자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라서 요런 정도로 저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시
취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돌아갈 때는 원본 사진. 이거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갈 때 누르는 버튼이에요. 자, 액자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았고요. 이번엔 둥근 사진하고 여백, 테두리선 얘네 3개의 버튼을 설명드린 후에 한 번씩 제가 돌아다닐게요. 자, 둥근 사진이라는 걸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사진의 가장자리가 둥글려집니다. 그리고 배경 색상과 둥글기를 어느 정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장자리 둥글기가 설정되어지는 게 보이죠? 여백은 모든 여백을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고, 여백을 풀어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위쪽이나 아래쪽 여백을 다르게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테두리 선이 있는데 여기 두께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두께를 얇게 또는 두껍게 설정할 수가 있고,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두께를 주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둥근 사진은 이 테두리 부분의 가장자리 부분에 있죠. 테두리 선을 잠깐 없애볼게요. 이 사진의 가장자리 부분을 둥글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테두리를 주고 싶다면 테두리도 줄 수 있는 게 둥근 사진이라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저는 취소를 누를게요. 자, 둥근 사진은 보셨으니까 이번엔 여백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여백은 이 사진의 바깥쪽에 여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여백을 동일하게 설정해 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동일하게를 풀어서 위쪽은 작게 아래쪽은 넓게 해서 일종의 폴라로이드 사진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취소하고 세 번째 테두리 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 테두리 선은 사진 테두리에 선을 그리는 건데, 이 둥근 사진하고 조금 다른 느낌인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진의 안쪽에다 테두리를 칠 수도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저는 여기서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깔을 고르고 그 다음에 테두리의 두께를 설정하고 안쪽에 여백을 설정하면 이렇게 사진의 안에다가 테두리를 주는 게 가능합니다. 보통 저는 흰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되게 깔끔하게 보이긴 하죠. 자, 둥글기를 해서 테두리를 가장자리를 둥글려 주는 것도 가능하고, 종류를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투명도를 줘서 테두리를 연하게 보이게 해주는 것도 가능해서 사진을 꾸밀 때 내가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요 테두리 선은 은근히 좀 많이 쓰는데요. 사진에다가 테두리를 줄 때보다는 색면에 테두리를 깔끔하게 칠 때 테두리 선을 가끔 활용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정보성 블로그라고 우리가 만들어 볼 텐데 그때 제가 한 번 더 활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테두리 선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고 질문을 받을게요. 그러고 나서는 요 옆에 있는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위쪽에 있는 색깔들은요, 흑백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거는 세피아라고 하는데 약간 필터 효과가 갈색의 필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흑백인데 갈색 흑백 사진 있죠? 취소는 취소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컨트롤 Z는 취소예요. 그래서 이전으로 갈 때는 뭐 한글이든 엑셀이든 마찬가지죠. 컨트롤 Z를 누르면 실행 취소가 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 이 두 번째 반디코트라는 것도 흑백인데 아까 이 세피아랑은 조금 달라요. 약간 뭐랄까요? 카키색 계열의 흑백이 되죠. 네, 조금 다릅니다. 다시 컨트롤 Z 하고 이번엔 요 세 번째 무채화 그레이 스케일을 볼 건데 얘는 채도가 없는 거예요. 채도가 없다는 건 색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색상이 없는 그야말로 흰색에서부터 까만색까지의 그레이 스케일로만, 흰색에서부터 까만색까지 256단계의 회색으로만 색깔이 구성이 되는 걸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하고요. 자, 다시 컨트롤 Z 실행 취소해서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흑백을 눌러볼 거예요. 얘는 아까 그레이 스케일은 아까 흰색에서부터 까만색까지 256단계의 컬러 아니라 흑백 개념을 쓴다고 했다면 요 흑백이라는 건 진짜로 흑색하고 백색, 까만색과 흰색으로만 구성이 된 거예요. 자, 다시 컨트롤 Z
그 다음 요 5번째 있는 얘는요, 음영 반전이라 해서 색깔을 아예 반전시켜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다시 컨트롤 Z. 자, 위에 5가지 키들 한 번씩 연습해 봤고, 이번에 이 밑에 것들 한 번씩 보여드릴 건데, 요 첫 번째 거는 임의 각도로 사진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선택하고 여기서 약간 회전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틀어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수평을 조금 틀 수가 있죠. 자, 회전에서는 회전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실 때 여백을 어떻게 줄지 이런 걸 맞출 수 있는데, 보통은 회전보단 수평 맞추기 정도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평 맞추기 정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회전해 놓으면 원본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자, 볼까요? 제가 약간 뭐 0.10도 정도, 0.1도 정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틀어놨는데 실제로 크게 이미지랑은 상관이 없어 보이죠, 차이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픽셀을 약간 뒤틀어서 기본 사진을 약간 수정을 해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킬 때,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킬 때, 요 옆에 거는 좌우를 바꿔주는 거, 요 옆에 거는 상하를 바꿔주는 거. 그래서 똑같은 사진을, 왜냐면 이게 무료 이미지 사진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운을 받아서 쓸 텐데, 그때 픽셀을 뒤트는 용도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은 뭐냐면 이 사진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이거는 가져온 사진이니까 1920인데 만약에 제가 찍은 사진이라고 쳐요. 예를 들어 여기 선전하려는 건 아니고 예전에 포스팅하려고 찍었던 사진인데 잠깐만 가져와 볼게요. 자, 이 사진은요, 크기가 별로 안 커 보이죠? 화면으로 봤을 때 14%로 축소가 된 사진인 거고, 실제로는 4032에 3024로 엄청나게 큰 사진인 거예요. 이런 사진을 편집할 땐 굉장히 시간도 그럴 거고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때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크기 조절이에요. 이 버튼을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가로 세로, 그쵸? 아니면은 그 옆에 여기 세모를 눌러서 긴축을 몇 호로 줄이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저는 무료 이미지로 돌아가서 계속 설명할게요. 뭐 긴축은 가로가 길 수도 있고 세로가 길 수도 있어요. 세로 사진은 긴축이 세로축이 될 거고, 가로 사진은 긴축이 가로축이 되겠죠. 그래서 크기 조절해서 지금 원래 사진으로 잠깐 돌아왔고요. 1920에 1280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가로 세로 비율이 아마 유지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내가 만약에 500으로 조절하면 세로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비율을 여기서 끌어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조절하고 확인을 하면은 사이즈 자체가 500에 333으로 알아서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사이즈로 딱 주기가 힘들다, 그럴 땐 옆에 있는 세모를 눌러서 긴축을 몇 초로 줄이겠다, 이런 것들을 직접 고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밝기 색상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 요 옆에 있는 요 표시를 눌러도 돼요. 밝기 색상에서 진하게 해라 또는 밝게 해라, 이런 식으로 사진을 약간 보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색감을 보정을 해서 나타내고 싶은 정도를 주게 되면은 원본하고 많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밝기 색상을 보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옆에 이렇게 삼각형을 눌러보면 진하게, 밝게, 어둡게 이런 것들을 강육, 뭐 약, 중, 강 이런 식으로 색깔을 좀 여기서 직접 조절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조절할 수 있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자동 레벨이라는 거는 레벨을 알아서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 옆에서 자동 레벨을 양중 각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선명하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명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반지름이나 강도 정도를 어느 정도 선명하게 할 것인지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너무 선명해봤자 화질이 너무 좀 뭐랄까 눈에 거슬리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명하게 옆에 세모를 눌러보면 이게 이제 수치로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간편 메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필름 느낌은 여러 가지 필름 효과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도 필름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필름 효과를 설정을 해서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원본 대비 필름 효과를 설정하는 게 가능하고요. 취소 눌러보면 원래가 이랬다면은 재실행 눌러보면 이렇게 필터 효과가 적용된 거 보이죠? 그래서 필름 느낌은 필름 형태를 보면서 설정하는 거. 근데 요거는 오히려 요 단축 메뉴가 더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자, 필터도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페이드라든지 비네팅 등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이 질감이다 하면 이런 식으로 종이 질감에 노이즈 효과를 넣기도 하고, 뭐 크리스탈이다 하면 이렇게 크리스탈 효과를 내기도 하고요. 크리스탈이 뭐냐면 왜 성당 같은 데 보면 생유리 있죠. 생면유리 이런 걸로 표시를 하는 게 이런 크리스탈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쓰겠죠? 그래서 필터는 저도 잘 안 들어가요. 자, 뽀샤시. 이거 뽀샤시 효과예요. 레벨 값이나 흐리게 콘트라스트를 적용해서 뽀샤시를 줄 수도 있지만 요 옆에 세모를 눌러서 강중, 약중에 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면이 만약에 역광을 받았다. 역광 보정을 눌러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값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메뉴들이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 기본 메뉴에서 자주 쓰는 거라고 한다면 테두리 선, 크기 조절. 사실 저는 이 두 가지밖에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근데 각각의 이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씩 연습을 해보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연습하실 시간 드리고 이따가 개체 부분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다 연습해 보신 분은 개체라는 부분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다 연습했구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연습하시면서 질문사항 받으러 돌아다닐게요. 자, 개체로 가주세요. 자, 이번엔 개체에서 요 6가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또 질문을 받을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 사진에다가 다른 사진을 더 집어넣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누르면 사진하고 클립보드 사진이 있는데 클립보드 사진은 다른 데 거를 우리가 복사를 해왔다면 그걸 붙이는 게 클립보드 사진인 거고, 일반적으로 내가 사진을 가져다 들 때는 사진이라는 이 메뉴를 누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오고 싶은 폴더가 만약에 요 무료 이미지 폴더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하는 사진을 고르고 투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확인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요 가장자리 보시면은 요 네모난 요 하얀색 네모들이 크기 조절 박스고 여기서 끌어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는 하나 더 추가하는 거, 여기 X는 삭제하는 거, 그리고 요 가장자리 요거는 회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회전하거나 크기 조절을 해서 둘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사진은 요 정도 설명하고요. 두 번째 스티커 아이콘 설명할게요. 자, 아이콘은 이렇게 포토스케이프에서 제공해주는 스티커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스티커를 눌러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화, 얼굴, 분장, 하트 등의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문방구를 제일 좋아하는 편이에요. 스티커요? 이거 스티커. 요거 아이콘. 개체에서 아이콘. 네, 맞아요. 일단 확인하시고 가장자리 크기 조절 버튼들 있어요. 그래서 크기 조절을 아까 그걸 누르면 되겠죠. 자, 요거는 아이콘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문방구를 제가 선택을 하고 이런 메모지를 확인할게요. 이렇게 메모지를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여기서 아이콘에서 만약에 이런 테이프를 선택해서 확인하고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면 메모지를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이런 거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마치 이런 식으로 만약 겹쳐 놓는다면 마치 내가 진짜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고도 여기서 이런 앞점 같은 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박아서 회전을 해 놓으면 이렇게 앞점으로 박아 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글씨를 적는다 라고 한다면 이후에 하나 둘 여기 말풍선 다음에 들어갈 거긴 하지만 요 글을 누르면 글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포토 스케이프 라고 적고 글씨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글씨체 그 다음에 여기서 글씨 색깔 글씨를 외곽선을 좀 뺄게요. 지금은 요게 글씨 크기. 근데 글씨 크기를 여기서 안 맞춰도요. 일단 확인하고 요 가에서 맞추면 크기 조절이 되니까 요렇게 해서 쓰기도 하죠. 자, 요거 글씨를 적었을 때 저는 요거를 플러스를 누르면 글씨가 그대로 복사가 돼요. 그럼 요렇게 갖다 놓고 이 글씨를 수정하려면 글씨 부분을 더블 클릭하거나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까만색 화살표 있죠. 얘가 지금 개체 선택인데 얘가 눌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 리는 속성 고치기예요. 이렇게 누르면 이 글씨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글씨는 내가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고 싶어 하면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놓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글에다가 간단하게 말하면 사진에다가 글씨 쓰는 거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는 게 포토스케이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제가 간혹 씁니다. 여기 T자가 글씨예요. T 여기 누르고 이렇게 나온 거에다 글을 적으면 돼요. 그래서 색깔은 이번엔 제가 녹색으로 그 다음에 글씨체는 그래도 경복궁이니까 궁체로 녹색이 잘 안 보이나 조금 더 짙은 녹색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글씨 크기는 조절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보이면은 다시 리 눌러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나는 글씨를 그냥 흰색으로 적을 건데 만약 외곽선을 줄 거야. 그럼 외곽선은 내가 색깔을 어떤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선 굵기는 어느 정도 줄 거야.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림자도 넣을 거면 그림자도 살짝 넣어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그림자의 투명도나 아니면 X축, Y축으로 어느 정도 놓이게 할지 확인해주면 이런 식으로 글씨를 꾸며서 넣을 수가 있어요. 단점이라면 글씨 일부분만 고치는 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글씨 한 문장을 칠 때 그 문장에 대해서 한꺼번에 색깔이라든지 설정이 된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별로 단점같이는 안 느껴지는 게요. 제가 이거를 이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옆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리를 눌러서 글씨를 바꾸면 그 다음 외곽선의 색깔을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어차피 글씨를 다르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대표 사진을 조금 꾸미고 싶을 때 일일이 포토샵을 들어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포토스케이프로도 간단하게 대표 사진을 꾸며서 넣곤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적어 보았어요. 자, 일단은 6개까지 다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얘네들은 사실 별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간편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말풍선은 말풍선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여기다가 예를 들어 안녕이라고 적고 만약에 글의 글씨체 고르고 여기서 뭐 글씨 색깔 설정하고 세로 쓰기 할지 말지 요거는 아까 글에도 있었어요. 그죠? 굵게 할지 기울일지 밑줄을 그을지
아니면은 말풍선의 모양을 어떤 걸로 할지. 그래서 상하좌우 내가 원하는 말풍선의 방향대로 잡을 수도 있고 투명도도 연하게 줄 수 있다. 말풍선 색깔도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밖에 없어서 말풍선은 이 정도만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아까 T는 설명했으니까 이 TT는 뭐냐면 리치 에디터인데 요 우리가 요 글 상자 있잖아요. 글이 한꺼번에 색깔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면 얘는 따로따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건 좋은 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적을 때 만약에 포토라는 글자는 빨간색으로 적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적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글을 적을 때처럼 이렇게 테두리를 주거나 그림자를 주는 등의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치 에디터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심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호를 넣는 건데요. 기호들이 그렇게 뭐 많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별로 안 써요. 일단 제가 주로 쓰는 거는 보통은 아이콘을 쓰거나 아니면은 말풍선에다 글을 적거나 아니면 이제 가끔 이제 그림을 쓰는 요런 세 가지 정도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 개체 부분 6가지 메뉴 설명을 드렸고 한 번씩 일단 질문 받으면서 돌아다니고 그 다음 옆에 도형 메뉴 설명할게요. 자, 일단 도형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모양은 마우스로 선을 그리는 거예요. 마우스로 선을 그릴 때 옆에서 색깔을 고를 수가 있어요. 색깔은 지금 저는 빨간색이 골라져 있지만 여기 옆에를 누르면 색깔을 여러 가지 고를 수도 있고 모어 컬러를 누르면 더욱더 다양한 색깔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스포이드 보이죠? 내가 원하는 색깔이 있다면 이렇게 찍어서 색깔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의 모양은 어떤 선으로 그릴 건지 지금은 그냥 실선 놓을게요. 선 굵기는 어느 정도 굵기로 그릴 건지를 고르고 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선을 그리는 거예요. 선을 그릴 때 직선이 삐뚤삐뚤하게 들어질 수가 있는데 쉬프트를 누르면서 그리면 이렇게 똑바르게 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밑줄 긋고 싶을 때 밑줄 쫙 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선 굵기랑 선 색깔이랑 설정을 해서 뭐 밑줄 긋는 거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직선의 경우도 선을 긋는 건데요. 직선은 특징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직선을 그릴 수도 있지만 시작점과 끝점의 모양에 화살표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있다 이런 걸 표시를 해주고 싶다든지 이럴 때 이런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는 게 가능하겠죠. 선 굵기랑 선 색깔은 똑같으니까 이 정도 설명할게요. 투명도 또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사각형. 사각형은 마우스로 사각형을 그리는 건데 사각형이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요 앞에 거는 선사각형, 이 밑에 거는 면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그릴 때 이렇게 선으로 테두리로 사각형이 그려지는 게 여기 있는 선사각형이 되고요. 물론 쉬프트를 누르면서 그리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그려져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각형은 똑같은 사각형인데 이렇게 색면으로 채워지는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요거는 둥근 사각형이라고 돼 있죠? 가장자리가 둥글려 있는 사각형을 둥근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둥글기를 내가 어느 정도 줄지, 선 굵기를 어느 정도 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사각형의 둥글기를 설정해 줄 수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 경복궁에다가 이렇게 둥글기를 표시하겠다라든지 어떤 그런 둥근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요것도 선이냐 면이냐만 다르니까 좀 생략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원을 그릴 때 쉬프트를 누르면서 그리면 타원으로 그려질 거고 그냥 누르면 이렇게 정원으로 그려질 거고 그냥 누르면 타원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다각형. 이거는 여러 가지 각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팔각형을 그리겠다. 그럼 팔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별도 마찬가지로 각형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20각형 하면은 각이 20개인 도형이 그려지죠. 이거를 응용을 해본다면
별을 만약 이식박형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별을 이렇게 그리고 얘를 개체 선택으로 복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리에 가서 이거 선을 풀면은 면을 풀면은 선이 되거든요.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서 얘를 크기를 조금만 줄이면, 그러고 이렇게 꾸미면은 그럭저럭 좀 이쁜 도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런 거를 만약에 만든 것을 아까 복사 있었죠? 얘를 복사를 해서 놓고 뭐 여기 작게 만든 거를 선택이 조금 힘들긴 한데 복사해서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좀 꾸며진 어떤 모양을 만드실 때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해 주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면사각형을 그렸다고 해서 얘가 꼭 면으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선택하고 리를 누르면 속성을 고칠 수가 있는데 면을 풀면 선이 되는 거고 면을 누르면 이렇게 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 맘대로 나중에 이렇게 수정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일단 포토스케이프 자체의 도형 툴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했고요. 지금 조금 쉬었다가 이따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르기에서는요, 자유롭게 자르기, 원형 자르기 등이 있습니다. 지금 작업했던 것들을 내가 저장을 하지 않을 거고 원본 사진으로 좀 돌려버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르기를 해서 자유롭게 자르겠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지금 개체이기 때문에 접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다 이렇게 같이 안 잘려져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 개체 접착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이 밑에 있는 개체 접착을 눌러서 합쳐 놓았을 때는 자르면, 자르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르면 그 위치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개체 접착이라는 건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개체 접착이고요. 개체 접착을 하고 나서 자르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개체 접착을 하지 않고 나서 자르기를 했을 경우는 아마 개체들을 다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일단은 요렇게 보면 좀 헷갈려 보이니까 다시 원본 사진으로 돌아가서 저는 자르기 기능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려고요. 자, 자르기에서는 자유롭게 자르기, 자르기 비율 크기 지정, 그리고 원본 사진 비율로 자르기 1:1, 1:2, 2:3 등의 여러 가지 비율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비율대로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1 비율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요. 1:1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잘라서 엔터를 치면은 바로 자르기가 적용이 되죠. 자, 다시 컨트롤 Z. 자를 때 조금 더 특색 있게 자를 때는 원형 자르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원형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사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꾸며서 이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르기라는 기능도 활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도구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도구는 사실 제가 거의 안 써요. 네, 일단은 설명해보자면 빨간 눈 보정은요, 우리가 정목현상이라고 하죠. 눈이 빨갛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끌어주면은 빨간 눈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처리가 되는 현상, 이런 걸 정목현상을 제거하는 빨간 눈 보정 툴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실전 포토샵에서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눈이 빨갛게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렌즈에 빛이 비쳐가지고 눈이 빨갛게 보이는 이런 정목현상의 경우 빨간 눈 보정으로 끌어주시면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쁘게 잘 해결되진 않아요. 약간씩 남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포토샵이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제가 여기서 쓰지는 않아요. 자, 점 잡티 제거. 이거는 점이나 잡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나 잡티가 있는 부분을 끌어서 이렇게 제거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점이나 잡티를 없애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역시 포토샵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모자이크. 요건 가끔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모자이크는 뭐냐면 이렇게 모자이크 효과를 주는 거예요. 아이고, 모자이크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뭐 약하게 주거나 강하게 주거나 아니면은 개인정보를 이렇게 흐트려서 놓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효과를 주는 거고요. 이거는 포토샵보단 좀 더 간단하긴 하네요. 자, 그 다음 페인트 브러쉬. 브러쉬 크기와 색깔을 설정을 하고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복제 도장 툴. 내가 만약 여기를 복제하겠다. 복제할 부분을 찍고 그리면 이런 식으로 복제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포토샵에서 훨씬 더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설명할게요. 자, 효과 브러쉬. 이거는 효과를 브러쉬에다 넣는 거예요. 크리스탈 효과를 해서 문지르는 부분만 이렇게 크리스탈이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뭐 모자이크 효과를 해서 문지르는 부분만 모자이크가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게 여기서 효과 브러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쓰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여기다 가지고 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무료 사진이란 폴더로 내가 정리한 이미지가 있다면 사진을 다 선택해서 끌어다가 넣으면 사진이 여기 다 추가가 돼요. 그러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여기서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축을 똑같이 맞추는 것도 가능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아예 맞추고 싶다면 느리기나 자르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가로랑 세로 사이즈를 설정을 해요. 예를 들어 500에 500으로 모든 그 사진들을 맞추고 싶으면 500에 500을 주면은 나머지 사진이 늘려지거나 아니면 뭐 줄여지거나 해서 500에 500으로 맞춰질 거예요. 자, 그렇기도 하고요. 액자를 내가 한꺼번에 똑같은 액자를 주거나 아니면 필터를 한꺼번에 똑같은 필터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체에서 만약에 사진을 똑같이 안에다가 집어넣거나 아니면 글을 똑같이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로고 같은 걸 만든 거면은 로고 같은 거를 다 같이 사진을 똑같이 넣겠다, 그렇게 해서 쓰셔도 되고, 로고가 아니라 나는 글을 적겠다 하면 글을 써서 똑같이 여기다가 글에 적히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죠. 저는 글씨를 먼저 적어 놓은 게 있어서 바꿀게요. 이라고 적고 글씨체에 내가 원하는 채를 고르고 그 다음에 원하는 색깔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 투명도를 제가 높였던 걸 낮춘 거예요. 이렇게 좀 연하게 워터마크로 쓸 거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진의 크기, 요 글씨 크기 적절하게 설정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 박아 놓는다면, 요건 회전해 놓은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박아 놓는다면 남들이 갖다 쓸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도 다 똑같이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효과가 워터마크가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다가 놔두면 저는 남들이 전혀 못 쓰겠죠. 이렇게 박아 놓으니까. 워터마크 같은 경우는 너무 눈살 찌푸리게끔만 안 넣으시면 돼요. 이게 너무 진하다 하면은 리에 가서 투명도를 조금 옅게 해주시면은 그렇게 보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내 거라는 거 확실히 어필할 수 있죠. 선생님, 양쪽에 지금 메뉴판 어떻게 하면 나와요? 칠판에 메뉴판. 메뉴판이요? 지금 왼쪽에 쭉 메뉴. 페이지 가겠습니다. 페이지 눌러볼까요? 자, 그러고 여기에서는 사이즈를 조절할게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966에 높이를 뭐 300을 주겠다 또는 600을 주겠다, 이렇게 사이즈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 미리 보기가 그러면 화면에서 빠져나가서 크게 보일 텐데요. 여기서 사이즈는 여기서 줄이거나 늘려서 볼 수 있으니까 참고로 받으시고, 여기에 여백을 어느 정도 줄지, 둥글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레이어는 어느 정도로 놓을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형식으로 놓겠다라고 한다면 설정하시고 그림을 끌어다가 넣으면은 그림이 이렇게 채워지겠죠? 저는 미리 보기에 확대해서 100% 했는데 수능까지 크지가 않네요. 원래 사진이 작을 거예요. 여기에 요거 있죠. 966에 600 요거가 지금 최대로 봐도 아마 최대로 봐도 100%까지만 보이는 거다 보니까 여기 위쪽에 이 사이즈가 다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사진 편집하러 가기를 하면은 사진을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적는다든지 여기 사진 가져와요? 이런 것도 가져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해서 쓰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간단하게 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그림 바뀌고 여기도 내가 끌어다가 놓으면 그림 바뀌죠. 자, 설정을 했다면 사진 편집하러 가기 가서 여기서 나머지 이제 더 적으실 사항 있으면은 적어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라는 개념을 이용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습하시기 좋으려면 여기서 아마 수제비누라는 폴더를 찾아보시면은 요런 과정 1, 2, 3, 4, 5, 6, 7 제가 넣어놨던 그림들 보일 겁니다. 과정 1번을 끌어다가 넣으니까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미지 칸이 좀 너무 크다 싶으면 기존 크기 칸은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이어붙일지 옆으로 이어붙일지 아니면 바둑판으로 이어붙일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바둑판으로 칸수를 2칸으로 준 상태고요. 과정 2번을 끌어다가 넣으면 옆으로 붙여지죠. 과정 3번을 끌어다 넣으면 밑으로 붙여지고 4번도 옆으로 5번은 밑으로 6번은 옆으로 7번은 밑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모양이 마음에 들게 이제 배치가 됐을 때는 사진 편집하러 가기로 가서 아까처럼 스티커를 붙이거나 어떤 글을 멘트를 적거나 하면 돼요. 근데 순서가 만약 바뀌었을 때가 있죠? 아니면 요 앞에다가 어떤 그림을 하나 더 넣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그림을 넣어요. 그럼 맨 마지막으로 갈 거 아니에요? 얘네 순서는 여기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놓고 편집하러 가기 하면 이 그림이 그대로 왔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수제비누 만드는 레시피 방법 이런 식으로 적어서 첫 장에다가 놓고 둘째 장부터 글씨를 또 적은 걸 다시마를 준비합니다. 글쎄요, 다시마를 준비할 수제비누가 되진 않을 거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글씨를 적어서 놓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글씨를 적을 때 테두리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눈에 좀 잘 띄니까. 그러고 여기다가 다시마를 물에 불립니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적어서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드는 방법 같은 거 설명할 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서 아이콘에 보면 숫자에 되게 다양한 숫자 모양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1, 2, 3, 4를 순서를 이렇게 넣어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개체해서 2번 확인 해서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자, 해서 어떤 만드는 방법 같은 걸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어붙이기. 그러다 보니까 레시피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은 좀 잘 활용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은근히 좀 잘 활용하지 않는 게 이어붙이기이기는 해요. 자,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애니메이션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 것들을 그냥 끌어다 넣으시면 돼요. 자, 저는 수제 비누 폴더에 있는 걸로 그냥 끌어다가 넣으려고요. 자, 첫 번째 사진부터 끌어다가 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막 바뀌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 사진이 됐죠? 표시 시간은 옆에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0.2초니까 엄청 빨리 수정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100은 1초를 말하고요. 50은 0.5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0.5초 만에 변경되게 하겠다. 요 크기는 800이면 너무 크니까 나는 뭐 256 정도로 해서 이 정도로 놓겠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전환 효과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나는 전환 효과는 여기서 놓을게요. 첫 번째 사진은 전환 효과를 위로 전환하겠다. 두 번째 사진은 아래로 전환하겠다. 뭐 세 번째 사진은 왼쪽으로 전환하겠다. 네 번째 사진은 오른쪽으로 전환하겠다. 뭐 다섯 번째 사진은 뭐 배경으로 바뀌게 하겠다. 여섯 번째 사진은 뭐 아래로 전환되게 하겠다. 일곱 번째 뭐 오른쪽으로 전환되게 하겠다. 여덟 번째는 뭐 흰색으로 전환되겠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그래도 예, 똑같은 애니메이션이어도 느낌이 조금 다르게 보여지긴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GIF 애니메이션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게 GIF 애니메이션이란 탭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넣는데 네. 가로로 눕혀서 있으면 어떻게 표현을 가로로 눕혀서 있어요?